확고한 지혜의 완성에 이르는 길, 금강반야 바람일경. 12분입니다. 올바른 가르침의 존중입니다. 있겠네. 존중 정교분입니다. 존중 정교분. 올바른 가르침의 존중이다. 올바른 가르침을 지금 이 12분에서는 무엇을 올바른 가르침이라고 했는가? 이제 이 제목에서 보면은 정교네요. 정교. 그 있기는 그 바를 정자에 정교라 이게. 그 있기는 바른 가르침이다. 가르침. 우리 종교할 때 이 교자를 쓰니까 종교도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어. 종교도. 그래서 그 중에서도 종교가 이제 사이비 종교가 있고 우리가 지금 분별하건대 사이비 종교가 있고 또 종교라고 이름하는 그 종교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정교다 하는 것은 올바른 가르침이다. 올바른 가르침은 과연 무엇을 올바른 가르침이라고 하는가 하는 거지. 그걸 앞에 이제 존중이니까. 올바른 가르침을 존중한다. 올바른 가르침이란 과연 무엇을 올바른 가르침이라고 하는가 하는 게 이 단락의 금강경 12분의 이야기겠죠. 우리가 사이비 종교라고 얘기하는 몇몇 종교들이 있어요. 그 뭐 조그만하게 하는 데들은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데 떼놓고 하는 좀 사이즈가 큰 사이비 종교 단체들이 사이비라고 얘기하는 데들이 많죠. 많은데 지금 뭐 정치권에서 떠드는 거기는 또 계열 따라 기독교에서는 뭐 장로교, 침례교 또 무슨 교 요거 빼고는 또 이단이라는 말로 그 사이비라고 하고 우리가 한간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 신천지라든가 이런 종교들은 자기들은 어때요? 자기들은 어떤 정교겠지. 자기들이 정교고 나머지가 다 사이비겠지. 그래서 사이비와 정교의 분간이 힘듭니다. 전부 다 뭐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이 동네에서 제일 이쁜 여자는 우리 누나다 이거잖아. 결국은 이 동네에서 제일 이쁜 우리 누나가 제일 이쁘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저 국민학생들이 하는 아주 유치한 이야기듯이 이 종교도 뭐가 사이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저는 유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대한불교 조계종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제 거대 종단이고 또 유일한 또 비구 종단이고 부처님은 출가주의이기 때문에 비구 종단이 부처님의 발을 정자 정법을 정교인데 정법을 맞은 또 정교도 있지만은 부처님의 출가주의를 바로받은 그런 유일한 비구 종단이거든. 이때 그 조계종도 한 아류작이 한 200개 정도 있습니다. 그게 뭐
우리 불교 조계종, 너거 불교 조계종, 뭐 한국 불교 조계종, 조선 불교 조계종, 미국 불교 조계종 뭐 이렇게 해서 앞에 붙는 조계종이 종류가 한 200가지 된다고 들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거대 종단은 대한불교 조계종. 요게 하나의 그냥 고유명사라. 이게 대한불교 조계종. 근데 대한불교 조계종은 맞는데 그 앞에 또 갈로 조그만하게 해갖고 사자를 탁 써놨어. 사단법인 대한불교 조계종은 또 그거 아니야. 다른 집이야.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은 앞에 그 사단법인 대한불교 조계종은 그러면은 정교가 아닌가? 사입인가? 이제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되지. 그 사입이라고 하면은 이 대한불교 조계종만 주장하는 거고, 그거는 어째 한편으로 보면은 부처님의 그 자비사상에 어긋날 수도 있어요. 부처님 법은 그대로 경전도 그대로 쓰거든. 자기들도 금강경 쓰고 뭐 다 하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사입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지. 다만 제가 그러니까 제 아주 조그마한 제 생각으로 볼 때 사이비라는 말도 싫지만 좀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그리고 가정을 다 그 파괴하는 그런 종교들은 좀 좋지 않다고 봐요. 어떤 종교든지 스스로가 구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 곳에 기이해서 또 그 종지에 따라서 스스로를 그 수행하는 이 수행이란 게 또 우리 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또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 닦을 게 어디 있다고 닦는가? 닦는 내가 있고 닦는 대상이 있는가?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처음에는 그렇다가 그 두 번째 산에서는 전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닦는 대상도 닦는 나도 없어. 원래는. 그런데 다시 세 번째 산으로 가면은 닦는 나도 그대로고 닦을 그 대상도 그대로인 걸 아는 게 이 불법이거든. 그래, 거기, 그분들의 얘기를 못 들어봐서 모르겠지만은, 들어보지도 않고 종단이 작다고 해서 무조건 사이비라고 그렇게 그냥 멸시할 거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혹시 이거 듣는 분들이 저 스님은 또 사단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스님 아닌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그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그거는 그래서 어딘들 어떻겠습니까? 어딘들 그것이 우리나라 이제 거대 종단들이 불교에서도 뭐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이 있고 또 대한불교 천태종이 있고 대한불교 또 태고종이 있고 또 뭐 원불교는 불교 아닙니다. 원불교는 불교가 아닙니다. 원불교는 원불교는 어 이제 교단이 형성되려면은 교주가 있어야 되잖아. 이 불교의 교주는 서가모니 부처님이라. 그러면 원불교의 교주는 누구냐 하면은 소태산 대종사라. 그래서 교주가 달라. 거기도 소위경전을 금강경을 쓴다는데 그 금강경을 쓴다고 다 불교냐? 아니 불교가 아니야. 그거는. 그래서 그냥 거기도 깨달음의 종교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올바른 가르침의 존중이라고 이렇게 써놓는 거는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그대로 드러난 부분이라. 이게. 그렇게 그 법이 올바른 가르침이라면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지. 그냥 제목에서 오늘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제목에서. 그 법이라면 진짜의 법이란 건 뭐냐면 이 법은 진리거든. 진리라. 변치 않는 유일한 진리라. 이 법은. 그래서 거기 올바른 법이라면은 존중을 해야 되는. 이 12부는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존중이란 말을 썼어. 그래서
올바른 가르침의 존중이다. 그래서 그 많은 작은 소종단들을 다 그러면 너희들은 법이 아니야. 그렇게 주장하면은 이 지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은 법이 따로 있고 법 아님이 따로 있는가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소종단들도 다 뭐냐 하면은 불이라. 다르지 않아. 뭐 대한민국의 조계종이 뭐 그리 잘났다고 또 이런 말 하면 또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부처님 법을 전하는 입장에서 뭐 하여튼 종단의 정도로서 이런 말 하면은 좀 불손하긴 하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 자리는 법을 공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여기 금강경 12분의 존중이란 말이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뭐를 그러면 존중해야 되는가? 뭘 존중해야 될까? 뭘? 이제 여기 지금 이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강경 12분 올바른 가르침의 존중이다. 또한 수보리야 이 경에 사국에만이라도 설해지는 곳곳마다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천신, 인간, 아수라가 마땅히 공양할 부처님의 탐묘임을 알아야 한다. 하물며 이 경 전체를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이랴. 응? 이제 수보리야. 이 경에 사국에만이라도 설해지는 곳곳마다 이 사국에가 그러면은 사국에가 올바른 가르침이라는 힌트가 있죠. 이 사국에가 뭡니까? 사국에가 뭐 사국에를 하도 많아서 그 금강경 사국에는 네 가지가 있답니다. 그렇게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재상, 비상이다. 그렇게 이거 대표적인 사국이죠. 이걸 어떤 분들은 빼는 경우도 있어요. 이 범소유상, 개시허망 이 부분은 약이색견나 이것들은 였는데 이거는 또 빼는 분들이 있더라고. 뭐 불응주색 생심 이거는 들어가고 약이색견하고는 들어가는데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이것은 빼는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이 12분에서 수보리야 이경의 사국에 만이라도 이런 표현이 나와 여기서 사국에 만이라도 이걸 딱 보니까 자, 그 옛날에 제가 알던 분이 산에 이 겨울에 등산을 갔는데 옛날에 그때는 30년 한 40년 전에 우리 산에서 취사가 금지된 게 한 30년 됐습니까? 한 40년 됐겠죠? 3, 40년? 30년 됐나?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산에서 라면 끓여 먹고 밥에 먹고 했는데 이거 빠나도 지금처럼 가스가 아니고 이거 석유 실어 가지고 위에 알코올로 달가 갖고 실어가 그게 불꽃이 좋잖아. 그러니까 밥을 하면은 산에서 아마 거의 다 설잖아 또 밑에는 타고 그래 해먹던 시절이 한 3, 40년 전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 분이 얘기를 했어.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하산을 하는데 배가 고파 죽겠는데 어떤 사람이 개울 옆에서 라면을 끓이더래. 라면을 딱 끓이는데
이 점잖은 체면에 또 그 좀 같이 좀 얻어먹자 소리도 뭐하고 옆에 탁 앉았대. 앉아있는 이 사람이 끓여갖고 그 코펠에 라면 끓여 놓으면 그 추운 날에 배도 고픈데 막 끝내주잖아. 그런데 자기 혼자 흐르흐르 먹들대. 근데 그 아주 냄새 좋고 배고프고 해서 그, 그 혹시 저 국물 남으면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랬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안 된다 카더래. 그 이야기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 얘기를 그때 내한테 했겠나. 그래서 국물만이라도 좀 해주면 안 되겠나. 이때는 뭐고 국물만 먹어도 그 맛을 라면 맛을 충분히 즐기겠다는 거 아니야. 즐길 수 있다는 거잖아. 국물 그거 그 만약에 코펠 그 그 알루미늄 종발이 그 안에 들었잖아. 종발이 거기에다가 그 라면 국물 조금만 놨대. 국물만 주겠어. 또 그 건더기 한 건더기 들어오겠지. 그게 젓가락 없어도 후루룩 먹을 수 있잖아. 근데 국물만이라도 한 모금 먹으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라면을 다 느낄 수 있잖아. 이 라면의 맛을. 그래서 그 국물 한 그릇 그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 안 줘갖고 포문이 맺힌 거야. 자, 여기서 보자. 포문이 맺힌 거야. 수보리야, 이 경에 사국에만이라도 설해지는 곳곳마다, 자, 여기서 사국에만이라도 국물만이라도 좀 줬으면 전체적인 라면 맛을 보듯이 이 경에 사국에만이라도 설해진다면 라면 맛을 다 알듯이 이 경을 다 느낄 수 있다. 이게 여기서 우리는 금강경 사국에를 핵심으로 보잖아. 그 라면의 핵심이 뭡니까? 면입니까? 국물입니까? 사람마다 달라. 어떤 사람은 계란이겠지. 계란 그것도 안에 이어서 트자가 젓는 사람이 있고 그대로 익혀갖고 계란을 먹는 사람이 있는데 생각을 계란을 그대로 익혀갖고 먹는 걸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국에가 제일 중요하다 하겠지만 이 경에서 보면은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하는 거 보면은 나머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런 뉘앙스를 봤죠. 그럴 수 있잖아. 그렇게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설해지는 곳곳마다 어디든지 모든 세상에 천신, 인간, 아수라가 마땅히 공양할 은공의 부처님의 탐묘임을 알아야 합니다. 진짜 이 사국에만이라도 설해진다. 사국에는 그럼 뭔가?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대상, 비상, 적견열애다. 그러니까 이게 사국에가 그렇다. 그러면은 범소유상이 계시허망하단 말이야. 이게 이 금강경은 공을 설명하는 경전이잖아요. 이 반야부 전체가 공을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금강경에서 사국에는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 모든 일체의 상들이 허망하다는 거지. 예, 허망해. 그래서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만약 보기를 제 모든 상이 아님을 알면은 적견열애다. 그냥 그것이 깨달음이다. 이거는 라면 국물에서 이런 우러남이 나오는 거야 지금. 이게 이 경 전체가 아니고 라면도 들었고 수프에 이걸 섬세하게 딱 보면은 이 경전 속에는 이제 우리가 국물하고 면 이것만 지금 딱 중요시하잖아. 라면을 보면은 그 속에 또 뭐 들었어요? 딱 보면은 다 해치 보면은 당근 쪼가리, 팥 쪼가리, 신라면을 기준으로 합시다. 왕고추 덩어리,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고기를 빙자한 그 콩고기 덩어리, 그것이 거기 안에 들어있잖아. 들어있고, 그 스프 속에는 수많은 무슨 화학물질들이 많이 들었겠지. 그 스프 속에. 그 면에도, 이렇게 내가 한번 그 뒷면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라면, 무슨 면 개선제, 뭐, 변성전분, 뭐, 알파, 하여튼 이런 것들이 라면 속에 수 없는 것이 다 들었어. 그게 뭐였어? 라면이라. 라면. 이 금강경을 라면으로 친다면. 근데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국물만이라도 설해지는, 국물만이라도 맛보는, 거긴 어디든지. 그러니까 금강경의 사국에만이라도. 사국에는 뭐가 있노? 사국에는 범소유상, 개시험왕,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 그것이 깨달음이다. 요게 국물 속에 녹아 있는 거라. 그리고 또 약이 새껴나 너것들이 만약 나를 형상으로 보거나 이런 말들이 뭐가 다 돼 있잖아. 이게 금강경의 핵심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요거만 가지고는 금강경을 국물만 갖고 라면을 다 느낄 수 있습니까? 못 느낍니다. 그래서 사국에만이라도 아까 그분이 국물만 좀 줬으면 내가 이 사람이 국물을 딱 먹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들었노? 건더기도 좀 해. 정말 그러고 이게 라면이라는 게 또 희한한 게, 자, 라면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국수는 이렇잖아. 라면은 스파게티도 이래. 국수는 이렇고 스파게티도 이렇고. 또 중국의 탄탄면 이래. 그 다음에 중국의 또 면들이 다 이런데 라면만 요래 생겼어. 그렇잖아. 라면.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노래가 있었어. 그 국수가 파마를 하면은 그때는 라면이랬거든. 그 국수가 눈물을 흘리면 그때는 울면 뭐 이것저것 다 합쳐서 그때는 짬뽕 이랬는데, 중학교 때 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야, 이게 50년 전 얘기가 막 떠오른다. 그러니까 라면은 이 꼬부라진 면이 특징이야. 그래서 국물을 이 경에 사국에만이라도 설해지면, 자, 사국에만이라도 설해지는 곳이 있다. 자, 국물만 사국에를 설했으니까 사국에를 맛봤잖아. 자, 국물만 맛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뭡니까? 건더기라도 좀 한번, 나도 건더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잖아. 그래서 이 경은 사국에만이라도 설해주면은 그 다음에는 육조회능 스님께서 길을 가다가 금강경 사국에를 들었잖아요. 금강경 사국에를 들었어. 아마 금강경의 이 12분을 보고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설해지는 곳, 육조회능께서 들었던 그 자리가 이 금강경 사국에가 설해지는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데 약이 새겨나 하고 또 그 다음에 범소유상 개시험왕 이게 탁 들으니까 이 국물의 맛을, 지나가다가 육조현행이 라면 국물 맛을 한 그릇을 탁 맛보니까 뭐라 했노? 그 어떤 그 사람한테 이게 무슨 음식입니까? 이 국물 맛이 이런데 그 면은 맛이 도대체 어떻습니까? 어디에 가마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 이 사고개를 이야기했던 이 읍졸했던 이 사람은 뭐라 했냐면은, 저기 가면은 오조 홍인대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라면을 잘 끓여. 가면 라면을 팔기도 하고 당신이 가서 라면 맛도 보게 할 것이요. 딱 이래갖고 해능이 오조 홍인을
라면 먹으러 찾아간 거야. 이게. 그게 봐. 이 사국에만이라도 이 희귀 상품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게. 국물 맛을 딱 보는 순간 면에 대한 갈망이 생긴 거지. 갈망. 면을, 야, 이 국물에 꼬불꼬불한 이 면을 탁 넣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어찌해야 되나? 이제 라면을 위한 구도를 시작하겠지. 그래서 육조해는 또 가보니까 이제 신수대사가 하고 스토리가 있잖아. 오조홍인이 내일까지 그 라면을 한 개씩 끓이내봐라. 그러니까 신수대사가 이제 집에서 라면을 갖다가 전부 불가 갖고 피 갖고 이 꼬불꼬불한 걸 다 없애가지고 면이란 것은 하물며 응? 곧고 발라야 입에 들어오기가 좋은 것이지 면이란 것은 늘 다리고 닦고 쪼이고 기름치고 해서 면이란 건 늘 부지런하게 닦아야지 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방을 탁 붙여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경대는 어쩌고 뭐 있잖아. 거울을 닦고 이게 신수대사가 썼던데. 그 이제 그 육조 해능께서 탁 이걸 보니까 이거 우리 어머니가 만날 끼리 주시던 건데 여기 와서 뭐 보니까 오호 수프가 나는 삼양라면 먹는데 여기는 신라면이네. 그래봤자 라면은 라면이다. 라면이라는 것은 원래 꼬불꼬불한 건데 너희들이 아무리 다리고 피면은 맛만 더 없어진다. 라면은 원래 그대로 있는 그대로. 라면의 레시피는 계란도 넣지 마라. 봉다리에 써있는 330ml 물을 넣고 시키는 대로 끓이는 게 제일 맛있다. 원래 그대로가 제일 맛있는 라면이다 하니까 이 오조 홍인 주방장이 딱 보니까 야, 딴 놈들은 라면에 파도 넣고 계란도 넣고 막 뭐 고기도 넣고 뭐만 거 다 때려갖고 라면을 갖다가 막 이상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 육조 해능이 탁 보더만은 라면은 봉다리에 쓰인 레시피대로 물만 넣고 끓이는 게 이집안의 최고다! 최고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홍인이 보니까 오조 홍인 주방장께서 딱 보니까 아니 원재료의 진실된 맛을 알다니 이런 훌륭한 주방장감이 있는가? 나의 수제자를 물리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절구를 3번 찍고 야밤 3경에 탁 이 행자 육조 해능을 불렀잖아. 그래 밤에 탁 가가지고 그래 네가 원래 그 라면 맛을 아느냐? 라면은 역시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은 삼양라면인데 처음부터 꼬불꼬불했습니다. 신수가 저렇게 다림질을 해서 핀 것은 라면의 정체성이 의심됩니다. 물론 그 맛과 국물과 이것은 라면과 같다고 하나 그 꼬부라진 면을 핀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유의입니다. 유의법으로 그것을 힘줘서 인간의 몸으로 피는 것이지 이 라면은 냄비에 그대로 레시피대로 다 끓이면은 라면 본연의 본래 면목이 드러납니다 하니까 오조 홍인께서 그래 내가 이때까지 지니고 있는 나의 이 칼과 뭘 한 개 더 줬고 주방장들이 주방장의 이 모자를 너한테 주방장의 이 모자를 너에게 의발을 전수하마 하면서 줬는데 다만 이때까지 내 밑에서 너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내 밑에서 수행하던 수많은 제자들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오늘 밤 이걸 들고 튀어라. 이래갖고 육조 회능께서 칼과
주방장 모자를 들고 토낀 거야. 이게. 야, 스토리 잘 만들어낸다. 야, 그래서 라면의 본질은 뭔가? 꼬불꼬불한 면이 있고. 그래서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국물만이라도 맛볼 수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마땅히 공양할 부처님의 단묘임을 알아야 한다. 이 하나로, 국물 하나로 라면의 모든 맛을 다 느낄 수가 있다. 나중에 되면은 국물 맛만 봐도 이것이 신라면인지 진라면인지 삼양라면인지 롯데라면인지 다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국에만 들어도 어떠노? 사국에만 들어도 이게 금강경 사국인지 화엄경 사국인지 또 무슨 사국이 있는가? 사국에 다 알 수 있듯이 마찬가지라. 하지만 그 사국애들이 향하는 공통 분모는 뭡니까? 라면입니다. 그냥 라면일 뿐입니다. 라면이라. 그래서 이걸 더 잘해 보겠다고 사족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라면을 가지고 삶아서 국물은 버리고 면을 건져서 스파게티를 만든다든가 이러면은 라면이 아니잖아. 그게. 그 금강경을 갖다가 해석을 엉뚱하게 하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금강경은 금강경으로 공에 충실해야 돼. 공에. 금강경은 공을 설명할 경지이기 때문에. 절대로 스파게티로 만들면 안 돼. 라면면은. 스파게티는 스파게티 면으로 만들고 라면면은 라면 그 자체로 즐긴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두 번째 산이다. 세 번째 산에 가면 왜 되노? 라면에 계란도 넣고 파도 넣고 고춧가루도 넣고 또 뭐 들어가야 됩니까? 뭐가 들어가면 맛있노 라면에? 콩나물도 들어간다고. 그건 호불호가 좀 있는데 나는 콩나물 들어가는 거 싫어하는데 숙주 좀 넣고 또 그래가지고 너무 마이어타 보면 왜 되노? 베리 도록 시원한 맛이 없어져. 오뎅도 넣고 뭐, 햄도 넣고 스팸 막 까였지. 그 수많은 라면 레시피가 있잖아. 그러니까 물도 많이 여보고 적게도 여보고 이게 이제 수행으로 드러나는 거야. 개인적인 수행 속에서 물이 드러나고 그래봤자 그것은 다 통틀어서 뭐랍니까? 라면이라고 얘기. 통틀어서 공이라고 얘기. 통틀어서 각자가 체험을 하잖아. 어떤 사람은 삼양라면을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진라면을 체험하고 어떤 라면은 신라면을 체험하고 어떤 라면은 짬뽕라면을 체험하고 특이하게도 너구리를 체험한 사람이 있어요. 너구리가 라면입니까? 아닙니까? 헷갈리지, 정체성이. 헷갈리지? 너구리는 그래도 이것은 라면의 범주에 들어간다. 요거는 이제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해오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해오. 이걸 갖다가 제대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이해로서 알아버렸어. 그래서 이 정체성은 나는 그래도 채는 라면이다. 용어로서 내가 다시마 한 장 엿는 바람에 너구리가 됐다. 이렇게. 그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이 범소유상, 개시험왕, 약전재상, 비상.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너구리든 짜파게티가 빠졌네. 야, 이 짜파게티가 라면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뭐라 하냐 하면은 네오
아드바이터라 해. 아드바이터란 말은 이제 비이원론자라 그래. 둘 아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야. 아드바이터가. 그러니까 불이를 주장하는 사람을 아드바이터라고 하는데, 이것을 네오라고 하는데, 이건 뉴야. 네오 아드바이터라고. 이게 뭐냐 하면은 짜파게티야. 이게. 그래서 네오클래식 하면 뭡니까? 신고전주의거든. 신고전주의. 고전 해석을 다르게 해. 그렇듯이 네오 아드바이터는 불이를 하면서도 다른 색깔로 불이를 해. 근데 이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 하면은 불이에 묶여 있는 게 문제야. 불이를 놓질 못했어. 불이에 묶여 있어. 그 짜파게티는 라면의 정체성 중에서 뭐가 문제냐면, 야는 이 중요한 국물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국에만이라도 국물만이라도 맛을 봐야 되는데, 국물을 맛볼 수가 없네, 이놈의 짜파게티는. 그리고 짜파게티를 먹고 나서 라면 맛을 알 수 있을까? 면의 설명이, 제일 그 사람들은 뭘 주장하냐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면발이다. 자, 짜파게티 꼬불꼬불합니까? 직선입니까? 꼬불꼬불하죠? 짜파게티 면 꼬불꼬불합니다. 근데 짜장면은 어떻습니까? 짜장면은 면이 직선이잖아. 근데 짜파게티는 짜장면에 속합니까? 라면에 속합니까? 이게 정체성이 모호한 거야. 이게 짜장면도 아이고, 라면도 아닌 거야. 라면은 기본이 국물이 있어야 되는데 국물이 없어. 그게 이 네오 아드바이터들이 그 짝이 난 거야. 그 짝이 났어. 불이에만 묶였지, 불이를 벗어나 버리면 이 사람들은 설명을 못해. 무조건 둘 아닌 거라고 가는 거야. 그 둘 아니라는 거야. 불이에만 묶여버리면은 그런 정체성이 모호한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지. 수모리야, 이 사람은 가장 높고 가장 경이로운 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누가? 이 경 전체를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 이 사람은 가장 높고 가장 경이로운, 이 사람은 최고의 라면 요리사가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야. 누가? 라면의 정체성 전체를 알고 있는 사람. 그것이 짜파게티든, 그것이 신라면이든 진라면이든 선행면이든 너구리든, 이걸 갖다가 포용력 있게 그대로 존중을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높고 가장 경이로운 법을 성취할 수 있다. 넌 아니야. 다 뛰고 나면 뭐만 남노? 삼양라면만 남아. 다 뛰고 나면. 그럼 나머지는 라면 아니냐? 슈퍼 가니까 다 있던데요. 그건 라면 아니야. 우겨봤자 그거는 불이에도 걸려. 그게. 그래서 이경 전체를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 이렇게 포괄적으로 모든 상대 대상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 존중 정교분이야.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높고 가장 경이로운 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우리나라 라면 시장은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뉴스를 할 때. 과거에는 삼양라면이 1위를 달렸으나 최근에는
농심에서 신라면을 발매한 이후에 신라면이 세계적인 선풍을 끌고 있습니다. 더불어 특이하게 그 라면 시장의 특이점은 너구리가 젊은 대중들에게 새로운 센스의 너구리하고 뭐 섞어 먹는 라면이 있었는데 뭐지? 그것은 영화에 뭐 나와갖고 뭐 섞어 먹는 짜파구리. 그렇지. 짜파구리 하는 거기 난 먹어보지 못했는데 짜파구리 하는 너구리하고 짜파게티하고 섞습니까? 그러니까 특이하게도 이것까지도 전부 봐 라면의 범주에 들어가잖아. 이 사람이야말로 포괄적으로 대상들을 전부 대상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불이가 충만한 그러면서도 넓은 아량과 자비와 존중이 있는 그런 사람만이 가장 높고 가장 경이로운 법을 성취한다. 이 경전은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 12분 존중 정교분 정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정교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정교는 아까 얘기했던 사국에만이라도 했으니까 사국에는 그 있겠네 응무소주 이생기심 또 야기새끼나 이런 것들인데 이런 만이라도 이게 라면 국물이라고 얘기했죠. 국물만이라도 맛보면 나머지가 다 알게 된다. 이게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 정교에서 가르침은 뭐냐 하면은 올바른 가르침이라고 했잖아요. 가르침은 말 그대로라. 말 그대로. 야기 새끼나 나를 색으로 보거나. 그 있겠네. 그 라면이 나를 국수로 보거나 똑같이 국물에 말아놨다고 나를 국수로 보거나 나를 냉면으로 보면은 너희들은 절대로 라면의 경지를 알 수가 없다. 라면은 그 장르로서의 독특한 장르다. 사실은 이게 면의 기본이다. 모든 국수를 먹으려면 국수집을 가야 돼. 이 라면은 특이하게도 물만 부으면 되는 게 있다. 이런 컵라면 얘기다. 그래서 이 사국애가 정교라. 바른 가르침이다. 이 바른 가르침은 이 바른 가르침을 존중한다는 거지. 존중. 이 바른 가르침이 있는 어떠한 가르침도 우리가 국한돼서 기독교를 배척하고 다른 어떤 불교도로서는 그거는 불의에 어긋나고 분별심만 커지는 거라. 거기도 똑같은 법이 있고 똑같이 꼬부라진 면이 있고 또 이렇게 또 싸우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삼라의 법 아님이 없다는 걸 알 때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이 불법이 혼누리를 밝힌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존중할 때 대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상대라 하는 것은 우리가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상대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상대를 존중하면 상대가 나를 존중합니까? 안 합니까? 존중합니다. 내가 야 이러면은 상대는 왜 합니까? 왜? 딱 그러잖아. 근데 저 선생님 이러면은 왜 그러십니까 선생님? 이러지. 이거야. 이게 그대로 봐. 그대로. 이게 세상 사는 묘라고. 그래서 올바른 가르침을 존중하면 내한테 올바른 가르침이 올까? 그릇된 가르침이 올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올바른 가르침은 뭡니까? 이 세상이 전부 범소유상이 허망하다는 걸 알고 너희들이 이 모든 상들이 전부 비상인 줄 알면은 바로 그것이 깨달음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와 같이 경전이 있는 곳은 부처님과 존경받는 제자들이 계시는 곳이다. 부처님과 존경받는 제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처고 여러분들이 그 제자들이다. 그 제자가 부처고 그 부처가 제자다. 다르지 않아. 그걸 뭐라 한다? 불이라고 한다. 불이다. 라면도 다 먹는 거다. 라면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분별을 해버리면 그러면은 짜파게티는 토라져서 울어요. 너구리도 울어요. 간혹. 그러면 또 너구리 중에 한 봉다리는 이렇게 얘기하겠지. 나는 특이하게 다시마가 2장입니다. 저도 아닙니까? 그래, 니도 똑같다. 괜찮다. 니도 그냥 맛있는 라면의 범주에 넣어 주겠다. 하지만 이 세상 모두가 전부 다 이 주방장한테는 다 음식인 줄 알아야 된다. 호방, 고급 호텔의 주방장일수록 그 좋은 사내진미 다 놔두고 라면끼리 먹는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경전이 있는 곳은 어떤 경전? 올바른 가르침의 경전이 있는 곳은 부처님과 존경받는 제자들이 계시는 곳이다. 그 올바른 가르침이란 게 우리가 여기 딱 찍어놨어. 사구계라고. 이게 사구계만이라도 해놨으니까 그 외에 올바른 가르침이 아닌 것은 없다는 거지. 듣는 사람 일인 거라, 이거는. 올바른 가르침이냐 아니냐는 듣는 사람 일이라. 주는 사람 일이 아니야. 책이 경전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경전을 그래도 좀 안심하고 먹지. 안심하고. 이게 동남아 가가지고 얼음 같은 거 먹을 때 겁나잖아. 그게 안심을 못해서 그래. 불안하니까. 우리는 이제 불교도들은 부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 금강경을 마음껏 음미해도 된다는 얘기. 이 금강경은 안정되고 소독이 잘 된 맛있는 라면이다. 그렇게 하고 오늘 12분 올바른 가르침의 존중 정교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